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속을 열어준다는 자연. 지금껏 그의 시선이 자연을 떠난 적은 없었다. 노화백이 평생을 보아온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구도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삶을 담아내고 그 속에서 함께 숨쉬는 자연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불쑥 흙냄새를 따라 집을 나선 길. 그의 발길은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맴돌고 있다. 계단은 칠순을 넘긴 그에겐 다소 가파르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이 계단을 지나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오일 냄새와 물감 냄새가 짙게 밴 20여 평의 공간. 그는 요즘 2층에 마련된 그의 작업실에서 하루를 보낸다. 딱히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이곳에 머문다. 부천에서 다시금 서울로 돌아온 것은 지난 90년. 답답할 때마다 베란다로 달려나가지만 그는 이미 이곳에서 한 줌의 흙냄새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건너편 산꼭대기까지 들어찬 빽빽한 집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이 도회 풍경으로부터 그를 위로해주는 것은 번번이 그의 그림이다. 그의 그림은 그에겐 향수다. 화가에게 있어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은 채 무의식 밑바닥에 각인되거나 혹은 화가의 상상력을 통해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그는 필경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고 흙에서 뒹굴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사람이다. 창조 박성화는 넓게 얘기해 구상 계열의 화가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말한다면 그의 그림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선쯤에 자리한 듯 보인다. 그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해주 고보 시절의 어느 미술 시간, 학생들에게 정물 사생을 시키고 돌아다니던 미술 교사의 눈에 띄어 박성화는 일찌감치 그의 길을 그림으로 점하게 된다. 박성환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던 그 미술 교사는 당시 화단에서 이름난 서양 화가 선우담 선생이었다. 선우담은 야수파적인 경향이 짙은 당시로서는 전위적인 미술가였었다. 선우담 선생의 특별 지도를 받으며 그림 공부에 열중한 그는 이후 국내 미술전 입선과 함께 일본 이과전에도 입선한다. 그 당시 이과전은 30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화가들의 최대 등용문이었다.
일본 유학 시절 그는 일본적인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한국적인 테마에 심취하면서 일본 풍경이나 풍물은 단 한 점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해온 한국의 농촌 풍경이나 어촌을 주제로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토속성이 강한 주제는 지금껏 이어져 그의 그림 세계를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50년대 다소 어둡던 그의 그림은 60년대에 들어와서 밝은 색조와 여성적인 분위기로 초기의 변모 과정을 겪는다. 간간히 그린 정물을 제외하고는 그는 줄곧 풍경을 그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리는 풍경에는 늘 인물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항아리를 인 여인, 소가 있는 풍경, 뒤로 황혼. 이들 풍경화는 인물들과 어울려서 독특한 설화성을 가지고 있다. 박성환 화백은 40여 년간 붓을 단 한 자루도 쓰지 않았다. 단지 페인팅 나이프 한 자루로 그는 누군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그림을 완성한다. 덧칠하고 쌓고 긁어내고 나이프의 다양한 표현력을 그는 좋아한다. 그의 팔레트에는 5가지의 기본색만 담긴다. 그는 남이 만들어 놓은 중간색을 절대로 사다가 쓰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신 그는 손수 색을 만든다. 우리네 색, 한국 색을 가져야 하니까 로컬한 컬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흰색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흰색 공부할 적엔 전부 설경을 그렸어요. 그 겨울에 추운데 가서 좀 설경 그리면서 일화가 많은데 그건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네 그 전통적인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사가 같으면 우리 이조 백자 같은 그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색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다른 색깔을 취급해도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색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감을 사용할 적에도 그 색 자체 유화 물감이 가지는 자체의 색이 이제 나는 것도 있고 또 변질하는 것도 있고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색을 쓰는데 자기 색깔을 만들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물감 회사에서 수백 가지 중간색이 나오니까 그거 선정해다가 그저 그리고 대상하고 그리고 보통 그런 게 많은데 그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 자기가 저기 하는 색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원색으로서 그러니까 내 바랬던 위에는 색이 원색밖에 없어요. 기본색으로 일일이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그려진 결과보다 작업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오직 그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색조를 가지고 그는 70년대에도 여전히 향촌의 자연과 삶을 이야기했다. 페인팅 나이프로 밀어붙인 힘차고 분방한 터치는 때때로 현란한 색채와 어울려 즐거운 풍경을 담아낸다.
옛 원님이나 임금님의 행차를 다룬 고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슬한 옛날로 달려가는 현대인의 꿈을 그린 듯하다. 60년대까지 여성적이고 온화하며 색깔도 중간색이던 그의 그림은 70년대부터 다소 손이 굵고 필력이 센 남성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한다. 생전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린 소 그림을 보고 저 소가 살았다고 칭찬하셨다 한다. 70을 넘긴 지금도 그 칭찬은 그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곤 한다. (70년대) 들어와서 그의 그림은 정적인 테마에서 동적인 테마로 바뀌었다. 그 즈음 박성환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쫓아 농악 패드를 찾아 나서곤 했다. 원색의 의상과 12발 상모의 활달한 율동. 어릴 적 어른들 틈에 끼어 구경하던 농악의 황홀함을 그는 불쑥 기억 속에서 꺼내놓았다. 오래전부터 이 나라 민초들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해온 농무. 설장구와 꽹과리를 두드리며 뛰고 도는 그 흥겨운 가락은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우리 민족 공통의 신명이다. 그 신명을 선과 색에 담아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는 아름다움을 즐거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믿는다. 즐거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는 늘 향토의 삶과 자연을 서성거려 왔다. 농악은 그의 나이 50세가 넘어서 기억해낸 유년 시절의 향수였으며 동시에 우리 민족 특유의 분출하는 즐거움이었다. 농촌의 들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분방한 몸짓에 박성환은 한동안 마음을 빼앗겼다. 그가 느낀 한국적인 정서와 움직임은 유화와 수채화, 때로는 판화로 생동감 있게 담겨져 나왔다. 힘찬 율동을 표현하면서 어느새 그의 윤곽선은 붉고 남성적인 필치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몸동작만을 그려내고 싶지는 않았다. 농모를 추는 그 환희에 찬 마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림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화가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행위가 아닌 감정을 그려오고 있지 않은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뿐 아니라 마음에 비춰지는 세계, 그 내면의 풍경까지 전달하기 위해 화가들은 저마다 화폭 앞에 선다. 화가 박성환이 그의 농악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은 흥과 신령의 민족 정서였을 것이다. 황혼을 등지고 돌아오는 길, 그의 고향 들녘엔 늘 이렇듯 흥겨운 농악 춤사위가 어우러졌을까. 그가 그린 농무의 배경은 언제나 황혼역인 듯 붉은 색조가 많다. 그
그 자신도 어느새 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나이. 대자연의 무르익은 모습 때문에 그는 원래 황혼을 즐겨 그리곤 했다. 그림을 갓 시작한 국민학생의 굵은 선처럼 팔다리에 선이 강조된 화면. 그중 표정과 움직임이 같은 인물은 단 하나도 없다. 동화처럼 친근한 표정으로 신이 나서 상모를 돌리는 그의 그림 속에는 빨강과 파랑의 원색도 전혀 눈부시지 않다. 지극히 온화한 느낌일 뿐이다. 전체적인 화면은 평면적이면서도 은근히 구사된 원근감. 불안한 듯 보이면서도 다음 동작을 연상케 하는 포즈가 화면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그가 그리는 배경과 인물들의 묘사는 지극히 간략하다. 사람은 윤곽과 율동만이 있고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돼 있다. 이 다양한 농무 시리즈야말로 기법과 재료는 서양 것을 빌리되 내용만은 우리 것을 담아야 한다는 화가 자신의 고집을 잘 말해준다.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테마가 바뀌었어요. 테마가 바뀐 거는 그 정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그 굉장히 그 동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동적인 일을 뭘 하느냐 이런 저기를 생각했을 적에 어려서 농악을 구경했고 또 춤을 생각해 볼 때 춤이라는 게 그 농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춤이 우리나라 춤만큼 진짜 신에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춤 자체가 뛰고 돌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 표현의 춤의 표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 내면 세계에서 진짜 춤은 없다 생각해서 그 농악을 지구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농악이 추는 그 마음, 진짜 환희에 찬 그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의 공부도 좀 하느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그 색도 강해지고 중간색이 든 게 원색 같아야 되고 또 이제 선도 굵어지고 박성환 화백의 기상시간은 아침 7시. 지난 90년 지금의 신당동으로 이사온 후부터 이들 부부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남산 산책길. 도시 속에 그런대로 한 자락 풀냄새를 풍겨주는 이 자연이 그들은 고맙기만 하다. 매일 아침 그와 동행하는 아내는 단신 월남한 화백에 정처 없었던 삶의 뿌리를 마련해준 사람이다. 마치 산책길을 따라 나서듯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준 아내도 그에게는 늘 고마움이다. 팔 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1949년에 월남에 전쟁을 겪고 대구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다. 한때 해주에서 미술학교를 창설하기도 했던 그는 월남한 후에도 꾸준히 그림 공부에 열중해 1959년에는 북전 추천 작가가 된다. 그 후 구상회 창립 회원으로 그룹 운동에 참여하는 등 그는 독특한 화풍으로 자신의 그림 세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남일녀의 아버지인 그는 십수년 전 백혈병으로 다 키워놓은 딸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고통도 오로지 그림으로 다스렸다. 유행에 휩쓸리는 일 없이 꾸준히 토속적인 주제에 매달리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회화의 민족주의자라 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어를 담은 그의 그림들은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전시회에서도 반향을 일으켜왔다. 누구나 그렇지만 예술가에게는 특히 그가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 인천은 바다로서 그의 고향 해주와 만나는 곳. 그는 고향 땅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고향의 바다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다. 그가 그린 몇 개의 바다 풍경은 고향 땅 해주의 연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 장수산의 어느 절 입구. 장수산 역시 바다와 마찬가지로 그가 어릴 적부터 즐겨 그렸던 단골 대상이었다. 처음 일본 이과전에 출범할 때도 그는 이와 똑같은 테마로 그림을 그린 기억이 있다. 답답할 때 물 마시듯 그는 화집을 본다. 자신의 화필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자신에게만 몰아되어 갈 때 박성환 화백은 버릇처럼 루오나 피카소의 화집을 뒤적인다. 소중한 그의 작업 시간을 할애해서 그가 모처럼 외출을 하게 될 때에도 주로 남의 그림을 보러 갈 때다. 마음을 열어놓고 한 사람의 감상자가 되어 그는 화랑가를 어슬렁거린다. 아니, 그의 무뎌진 감성을 깨울 신선한 자극을 그는 적극적으로 기대한다. 소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겠어요. 어떤 거나에 그냥 쭉 서 있는 것보다 예. 움직임 있으면 시선을 끌고 그렇습니다. 또 그 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 또 그 환경에 전체적 환경에서 예. 같이 믹스되는 그런 예. 저기 하고 그 아주 재미있는 예. 작품인데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이거하고 마찬가지. 같이 움직여가지고. 80년대부터 최근에 제작된 작품들은 다양한 색채, 중첩된 색층, 그리고 엄격한 형태감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과 더불어 완숙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해바라기는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서구적인 감각으로 유화가 지니는 짙고 풍부한 맛을 마음껏 구사하면서도 그 내면의 정서는 향토적인 정취에 쌓여 있다.
온화해 보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루의 일에서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모습. 귀로는 그의 오랜 테마로서 돌아갈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애틋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강렬한 색채와 풍부한 질감으로 풍부하고 깊이 있는 화면을 추구해온 박성환 화백. 그의 그림에는 자연색에 대한 깊은 감동과 향토색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이 표현되어 있다. 박성환 화백은 우리나라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소위 그 민족 정서 내지는 국민 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작품으로 승화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한 분입니다. 그의 작품 주제가 되고 있는 군무라든가 농무, 또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귀로와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손꼽아 볼 때에 그리고 그 작품들에 나타나는 주제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인이나 또 소나말, 한국의 농촌,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즐겁게 춤을 추는 그 농악이나 농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그 민족 영원한 그 애환을 노래하는 그러한 국민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반추해 보고자 하는 미술 양식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특징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도시 생활에서 지쳐버린,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곤태에 지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먼 고향의 메아리를 듣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성적인 색채 화가인 박성환은 백색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백자에 기울이는 관심들 중 상당 부분은 그 오묘한 색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백색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색상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얼마나 완벽한 색깔인가. 특히 백자의 빛깔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히 우리의 민족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루어를 연상시키는 굵고 대담한 필치, 끊임없이 한국의 혼을 추구해온 박화백의 그림은 백자와의 만남으로 특유의 토속적인 분위기가 한결 짙어진 느낌이다. 우리의 그릇에 담기는 우리의 춤사위, 원형의 입체 위에 그려지는 군무는 이제라도 흥겨운 농악 소리를 쏟아낼 것 같다.
그의 집안 곳곳에 놓여진 도화 작품들은 그가 틈틈이 도자기 가마를 찾아나서 손수 그려온 것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그림을 아끼는 자세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박성환 화백. 그는 주위를 늘 자신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로 채워두고 그들을 분신인 듯 마음으로 아끼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평생 화업의 길로만 달려온 외골수 자신의 모습도 담겨 있다. 세상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저기는 다 환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 환원하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한 그것을 그 업을 솔직한 그대로 그 후세에 떨궈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미술관이 목표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도 이조 마렵에 미술관 하나, 박물관 하나만 우리가 있어도 그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 다 세계적으로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목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개밥 그릇도 하고 말이야 그냥 뭐 외놈들한테 그냥 다 뺏기고 그냥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식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필요도 없고. 그래서 희망은 앞으로 미술관 만들어서 재단 본체 만들어서 그림 다 갖다 걸고 그 국가에 희사하고 가면은 그렇게 지켜주면은 그것으로서 내 사명 다 하지 않느냐. 나는 그림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소산물인가 어디까지나 그거지. 그거는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지 그런 게 자꾸 그랬지. 그건 또 내 생각은 그런 희망이고 그런 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미술관 할 땅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래 놨는데 거기 이제 현찰이 잘 안 돌아가고 또 그 땅 좀 있는데 그것도 공원 짓구다 뭐다 다 잡아 놔 가지고서 보상도 안 해주고 뭐 이러고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눈 감기 전에는 그걸 만들고 가야 내가 눈 감지 그렇지 않고는 못 감는다는 얘기지. 그게 희망이죠. 유일한 희망이지. 난 이쪽 있잖아. 이쪽 옆에다가 그거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능하다면 그는 고향 해주에 그의 미술관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생애의 유일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대안으로 공주 부근의 한적한 산자락을 찾아냈다. 아직은 말뚝조차 박히지 않은 허허로운 벌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벌써 12번도 더 미술관이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남양이 됩니다 이제.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말이야. 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렇게도 나갔지. 예. 도로하고는 또 긁혔지 지금. 예. 예. 요건 또 뭐야? 요건 또 아닙니다.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가 숙문중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미술부 제자다. 그러면 요거만 바꾸면 충분하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접을 해서 이게 친다 이거지. 그러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건축미술을 전공한 제자의 머리에도 어느새 희끗희끗 서리가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박성환 화백은 1963년까지 교단에 섰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은 그대로지만 그 시절 그는 의욕적으로 미술부를 만들었던 젊은 미술 교사였다. 만평도 만평도 지금 3,000평 기준이니까요. 3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스승의 미술관을 설계하면서 이주보 씨는 문득문득 젊은 시절의 선생님 모습을 발견해내곤 한다. 그럴 땐 아득한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학창시절의 미술 시간도 새삼스레 가까워진다. 선생님은 진선미를 기초로 한 미술 교육을 하셨고요.
또 제가 보는 선생님의 지금까지 화면에 임해온 자세라는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거나 지금이나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선생님 겸손에 따른 기본 자세로서 색깔을 연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색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만큼은 아직도 도전하시고 새로운 걸 추구하시면서 근본을 둔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때 정물 대상을 했는데 먹고 싶지 못하게 그렸다고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굴비 정물화를 했는데 짜지 않게 그렸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는 못하는 아이더라도 실제로 짜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짜게 그림이 되대요. 그래서 사실은 입상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색깔의 의미와 또 색깔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직접 보필하지 않으시고 언어로서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며 그 자체는 그림은 기술로서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과 머리로서 그려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지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동하면 훌쩍 서울을 비워보는 박화백. 단촐한 수채화 팔레트에 붓을 적시며 그는 이만큼 떨어져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바라본다. 단 한순간도 화가가 아닌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눈앞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한 농촌의 모습이지만 그는 그 속에 깃든 우리의 정서를 그려내고자 지금도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반세기를 넘긴 화력에도 물감칠은 그때마다 새롭고 즐거워 그는 여지껏 붓을 놓을 수가 없었다. 칠순을 넘기고도 이렇듯 정정한 이유를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림 때문이라 대답한다. 인간의 그 건강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라고 봐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몇 병드는 게 돼 있으니까 마음을 항시 평온히 가지고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해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또 난들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 도취를 해라. 응?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도취해야만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를 파고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 솔직한 얘기가 직업 중에는 최고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응?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못 만드는 거니까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고 응? 그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 수준이 저기를 도달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직업은 그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흙냄새를 맡고 돌아와도 서울은 늘 이 모양이다. 변함없는 신당동의 풍경을 벽 하나로 가리고 화가 박성화는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올라 그의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현대인들은 이미 감동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자연을 자신들의 생활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 잃어버린 소라를 그는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 그는 요즘 그의 그림이 도달해야 할 길, 그 자신의 귀로를 찾는 일에 골몰해 있다. 화력 반세기의 원숙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가 찾아내야 할 길, 그의 작업실은 올여름 그 귀로를 찾는 열기로 내내 뜨거울 것이다.